안녕하세요. 출퇴근길 직무 지식을 채워드리는 직무의 모든 것 박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진입니다. 2026년 1월 15일 목요일 저희는 지금 서울 광화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와, 벌써 저희가 함께한 지 11번째 시간이네요. 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저희 잘하고 있는 거 맞겠죠? 그럼요. 청취자분들 반응도 좋고요. 마침 어제 나온 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니까 올해도 기업들의 핵심 과제는 결국 생산성 향상이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외부 환경이 어려울수록 내부의 효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거랑 오늘 주제가 정말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바로 설비 보전 관리입니다. 공장이나 아니면 큰 시설에 있는 수많은 기계, 그러니까 설비들을 어떻게 고장 없이 잘 돌려서 생산성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특히 생산이나 공무직무를 준비하는 분이라면 면접에서 거의 반드시 마주칠 주제고요. 아, 필수 질문이군요. 네. 그리고 현직에 계신 분들도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조업 경쟁력의 심장 같은 직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제가 오늘 약간 초보 공장장이라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네네. 공장에 딱 갔더니 기계가 수백 대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고장나고 저기서 멈추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뭐부터 손대야 할까요? 전부 똑같이 관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바로 그 막막함이 설비 보전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가장 큰 실수가 모든 설비를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일으키는 건 한 20%의 핵심 설비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아, 그 유명한 파레토 법칙이군요. 20%가 80%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미션은 그 20%의 VIP 설비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 VIP는 어떻게 가려내나요? 기준이 있겠죠. 이때 쓰는 아주 클래식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 ABC 분석이라는 건데요. ABC 분석이요? 네, 이게 원래는 재고 관리에서 쓰던 거거든요. 아, 재고에서요? 네, 근데 이걸 설비에 딱 적용해 보니까 효과가 너무 좋았던 거죠. 말 그대로 설비를 A, B, C 이렇게 세 등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아, 그럼 A그룹이 말씀하신 그 VIP 설비들이겠네요? 맞습니다. A그룹은 집중 보전 대상이에요. 이 설비가 1분만 멈춰도 전체 라인이 멈추거나 와, 그냥 바로 전체가 멈추는 거군요. 그렇죠. 아니면 제품 품질에 치명적인 불량이 생기는 것들 혹은 안전사고나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설비들도 무조건 A그룹입니다. 모든 자원과 관심을 여기에 쏟아붓는 거죠. 그럼 B그룹은요? A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설비들인가요? 정확해요. B그룹은 예방보전 대상입니다. 고장나면 당장 라인이 서는 건 아니지만 생산성이 뚝 떨어지거나 품질이 미묘하게 나빠지는 설비들이죠. 아하. 혹은 고장나도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예비 설비가 있는 경우도 보통 B그룹으로 봅니다. 이런 설비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모품을 갈아주는 식으로 관리하고요. 그럼 마지막 C그룹은? 약간 뭐랄까 찬밥 신세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C그룹은 사후 보전 대상이라고 불려요. 고장나도 생산에 거의 영향이 없고 또 고치기도 쉬운 설비들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무실의 작은 환풍기 같은 거요. 이런 것까지 매일 점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고장나면 그때 고치는 런 투 페일리어 방식으로 관리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좋습니다. A는 집중 치료, B는 정기 공간 검진, C는 아프면 병원 가기. 개념은 알겠는데 이걸 제 감으로 이건 좀 중요해 보이니까 A 이렇게 정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하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이죠. 그래서 PM 설비 선정표라는 평가 도구를 씁니다. 먼저 법적으로 정해진 위험 설비, 예를 들어 고압 가스 탱크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은 무조건 L등급으로 따로 빼서 최우선 관리하고요. 아, 법은 논외로 무조건 지켜야 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설비들은 5가지 기준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첫째는 생산, P, 즉 이게 멈추면 생산량이 얼마나 줄어드나 하는 거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겠네요. 네. 두 번째는 품질, Q예요. 이 설비가 문제를 일으키면 불량품이 얼마나 나오나 이걸 보는 거죠. 네. 세 번째는 비용, C. 수리비가 얼마나 비싼지. 네 번째는 보전성, M이라고 해서 고장이 얼마나 자주 나고 고치기는 또 얼마나 어려운지. 마지막으로 안전 환경, E에 미치는 영향까지 점수로 매깁니다. P, Q, C, M, E. 이 5가지 점수를 합산해서 등급을 나누는 거군요. 네. 총점이 50점이 넘으면 A그룹,
25점에서 50점 사이면 B그룹, 그 이하면 C그룹이 되는 거죠. 아, 명확하네요. 여기서 핵심은 이 점수를 보전팀 혼자 매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설비를 직접 쓰는 생산팀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모두가 동의하는 객관적인 등급이 나오니까요. 자, 이제 제 공장의 설비들에게 ABC 등급표를 다 붙여줬습니다. 그럼 이제 A그룹 VIP 설비들을 특별 관리해야 하는데 여기서 또 다른 고민이 생겨요. 어떤 거죠? 얼마나 자주 들여다봐야 하죠? 매일?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이것도 감으로 정할 순 없을 텐데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감의 영역을 떠나서 데이터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데이터요? 네. 이때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MTBF, 우리말로는 평균 고장 간격입니다. MTBF, Mean Time Between Failure. 이거 진짜 면접 단골 질문이라고 들었어요. 아, 단골 중에 단골이죠. 개념은 사실 간단해요. 한 번 고장 나고 나서 다음 고장이 날 때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이에요. 평균 시간. 네, 자동차 연비 같은 거죠. 내 차 연비가 리터당 한 15km라는 걸 알면 주유 경고등 켜지기 전에 미리 주유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미리 대비할 수 있죠. MTBF도 똑같습니다. 이 설비가 평균 몇 시간에 한 번씩 고장 나는지 그 고장 연비를 아는 거예요. 오, 고장 연비라는 비유가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설비가 고장 이력을 쭉 보니까 첫 고장까지 250시간, 그 다음 고장까지 310시간, 그 다음은 350시간, 또 그 다음은 520시간 동안 문제없이 돌아갔어요. 네. 그럼 이 설비의 MTBF는 얼마일까요? 평균이니까 250 플러스 310 플러스 350 플러스 520 이걸 4로 나누면 제가 계산기를 좀 두드려보면 357.5시간이네요. 정답입니다. 이 설비의 고장 연비는 357.5시간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357.5시간마다 고장이 나니까 그 전에 한 350시간쯤 됐을 때 미리 점검을 하자. 뭐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아, 이 설비는 350시간이 되기 전에 무조건 점검하고 필요한 부품을 갈아주자.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추측할 필요가 없어요. 와, 그러네요. 근데 MTBF를 계산하려면 결국 고장나서 수리한 시간, MTTR이나 고장 없이 잘 돌아간 시간, MTTF 같은 데이터가 다 기록되어 있어야겠네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기록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없다면 MTBF는 그냥 책에나 나오는 이론일 뿐이죠. 맞아요. 이런 중요한 계획들이나 노하우가 특정 담당자의 머릿속에만 있으면 그분이 만약에 퇴사라도 하는 순간 회사의 자산이 그냥 사라지는 거잖아요. 정말 큰일이죠. 이걸 모두의 자산으로 만드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바로 그게 문서화, 즉 표준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귀찮고 어려운 일이긴 한데 이게 없으면 절대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없어요. 표준화. 네, 대표적인 문서 3총사가 있습니다. 바로 보전 캘린더, 정기점검 기준서, 그리고 체크시트죠. 캘린더는 말 그대로 달력이겠군요. 네, 이번 주에는 A설비 오일 교체, 다음 달 셋째 주에는 B설비 필터 점검 같은 연간, 월간, 주간 계획을 달력처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우리 모두의 게임 스케줄인 셈이죠. 그럼 정기 점검 기준서는 뭔가요? 교과서 같은 건가요? 오, 맞아요. 설비 점검의 교과서이자 룰북입니다. 예를 들어 인쇄기 모터를 점검한다고 치죠. 그럼 기준서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점검 부위, 모터 베어링, 점검 항목, 진동, 온도, 점검 주기, 매주 월요일, 점검 방법, 휴대용 진동계 사용. 와, 되게 구체적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판정 기준. 진동 4.5ms 이하는 양호, 온도는 70도 이상이면 불량. 이렇게요. 누가 점검하든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아, 이 정도면 뜨거운데 괜찮은 건가? 이런 애매한 판단을 없애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교과서가 있으면 시험지도 있어야 할 텐데요. 아하, 바로 그 시험지가 정기점검 체크시트입니다. 아하, 교과서인 기준서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OX로 표시하고 구체적인 측정값을 기록하는 답안지인 셈이죠. 만약 불량 X가 나오면 그 원인과 조치 계획까지 함께 적어서 보고하고요.
이 체크시트가 차곡차곡 쌓이면 나중에 MTBF를 계산하는 보물 같은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등급을 나누고 데이터를 주기를 정하고 표준 문서로 실행한다. 와, 이제 정말 체계가 잡히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어쨌든 고장 이력,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고장이 나기 전에 미리 예측할 수는 없을까요? 자동차가 고장 나기 전에 경고등을 띄워주는 것처럼요. 이제 정말 프로의 영역으로 들어오셨네요. 그게 바로 예지 보전, CBM이라고 합니다. Condition Based Maintenance. 예지 보전. 네, 설비에 각종 센서를 달아서 컨디션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24시간 심박수랑 체온을 재는 스마트워치를 채워두는 거죠. 설비에 스마트워치를 채운다니 재밌네요. 뭘로 진단하나요? 청진기 같은 게 있나요? 아주 비슷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크게 두 단계로 나뉘어요. 먼저 간이 진단은 휴대용 진동계나 열화상 카메라로 설비의 체온이나 맥박이 평소랑 다른지 빠르게 체크하는 거예요. 건강검진에서 혈압 재는 것처럼요? 네, 맞아요. 그러다 뭔가 이상 신호가 잡히면요. 그럼 정밀 검사에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정밀 진단에 들어갑니다. 주파수 분석기 같은 전문 장비로 아주 깊게 들여다보는 거죠. 예를 들어 진동이 높게 나왔다면 그 진동의 파형을 분석해서 아, 이건 베어링이 마모되는 소리네? 혹은 축이 뒤틀어져서 나는 소리군 하고 병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는 거예요. 거의 뭐 CT나 MRI를 찍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그렇게 비유할 수 있죠. 기술의 발전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럼 여기서 끝판왕 격인 개념도 있나요? 가장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법이요? 네, 있습니다. 신뢰성 중심 보전, RCM이라고 하는데요. RCM이요? 네, Reliability Centered Maintenance. 이건 단순히 고장을 막는 걸 넘어서 이 설비가 자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려면 어떤 방식의 보전이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일까? 이걸 근본적으로 따져보는 종합적인 분석 체계입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라 그걸 어떻게 찾죠? RCM에서 사용하는 핵심 무기가 FMEA라는 기법입니다. FMEA에 말이 좀 어려운데요? 네, 고장 모드 영향 분석. 쉽게 말해 프로 비관론자, 즉 전문적인 비관론자가 되어보는 거예요. 전문적인 비관론자요?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네, 이 설비가 고장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상상해보는 겁니다. 만약 이 부품이 부서지면 어떻게 되지? 저 부품이 녹슬면, 전선이 끊어지면, 이렇게요. 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고를 미리 시뮬레이션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발생 가능한 모든 고장 모드를 나열하고 각각의 고장이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얼마나 자주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고장 징후를 미리 알아챌 수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수로 매겨서 평가하는 거죠. 정말 꼼꼼하네요. 아주 흥미로운 자동차 변속기 FMEA 사례가 있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큼직한 기어나 축 같은 부품이 고장나도 영향은 비교적 경미한 미소, 4등급 수준이었어요. 네. 그런데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시프트 솔레노이드라는 작은 전자부품이 고장나면 변속기 전체가 먹통이 되는 치명적인 1등급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걸 발견했죠. 와, 덩치가 크다고 중요한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이 FMEA 분석 하나로 수많은 부품 중에서 왜 시프트 솔레노이드를 A그룹 중에 A그룹으로 특별 관리해야 하는지 그 명확한 근거를 찾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RCM과 FMEA의 힘이죠. 정말 체계적이네요. 자, 오늘 정말 알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처음에 가졌던 그 막막함이 거의 사라졌어요. 다행이네요. 설비 중요도에 따라 ABC 등급을 나누고 MTBF 데이터로 과학적인 점검 주기를 찾고 나아가서 FMEA로 잠재적인 고장 위험까지 미리 분석하는 이 설비 보정 관리의 전체적인 청사진을 그려본 것 같습니다. 이 흐름을 잘 기억해 두시면 면접에서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면접관이 우리 공장 설비 어떻게 관리하시겠어요? 라고 물었을 때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하, 그렇죠. 우선 생산팀과 협의하여 ABC 분석으로 핵심 설비를 선정하고 기존 데이터를 분석해 MTBF를 산출해서 보전 주기를 최적화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거죠. 와, 대답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그럼요. 오늘 나눈 이야기나 관련 문서 양식이 더 궁금한 분들은 NCS 국가직무능력 표준 포털 ncs.go.kr에 들어가셔서 설비보정관리 학습 모듈을 찾아보시면 저희가 오늘 다룬 내용의 원본 자료들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할 거리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 공장들이 스마트 팩토리로 변하면서 거의 모든 설비에 실시간 센서가 달려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환경에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설비 보전 관리 담당자의 역할은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어쩌면 미래의 담당자는 직접 기계를 만지는 사람이라기보다 수많은 설비들이 스스로 저 곧 아플 것 같아요. 이 부품을 준비해 주세요. 라고 보내오는 그 신호들을 분석하고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는 뭐랄까 데이터 분석가나 지휘자에 더 가까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설비와 대화하는 지휘자라 정말 멋진데요. 그 변화의 중심에 서기 위해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좋은 출발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직무의 모든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